슬레이트 왜 사람들은 종목을 계속 물어볼까? 오프닝. 여러분은 왜 사람들은 종목을 계속 물어본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종목 어떨까요? 계속 들고 가도 될까요? 지금 팔아야 할까요? 정말 종목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종목이 궁금한 게 아니라 불안한 것입니다. 본문. 주식을 사기 전에는 자신 있습니다. 차트도 보고, 뉴스도 보고, 재무도 보고, 나름대로 분석을 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매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런데 돈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주가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합니다. 뉴스 하나에도 흔들리고, 댓글 하나에도 흔들립니다. 심지어 아무 일도 없는데, 계좌만 열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누군가에게 묻습니다. 이 종목 괜찮을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어본 그 사람도 미래를 모릅니다. 유튜버도 모르고, 전문가도 모르고, 애널리스트도 모릅니다. 세상의 미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계속 물어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답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확신을 원합니다. 누군가가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종목입니다. 라고 말해주면 잠시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A는 오른다고 하고, B는 내린다고 하고, C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결국 누구 말이 맞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은 오직 확률뿐입니다. 마무리.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 깨달았습니다. 주식은 미래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불안을 관리하는 게임이라는 것을. 남의 확신을 찾는 사람보다 자기 기준을 가진 사람이 오래 살아남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종목을 물어볼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종목 어떨까요? 가 아니라 나는 왜 불안한가? 주식시장은 누구에게도 100%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자는 남의 확신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관역명중 다음 이야기. 왜 사람들은 손실난 종목은 못 팔고 수익난 종목은 빨리 팔까? 올라가는 그래프 불. 슬레이트 왜 사람들은 손실난 종목은 못 팔고 수익난 종목은 빨리 팔까? 관역명중 오프닝 임팩트. 주식으로 돈을 잃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수익난 종목은 너무 빨리 팔고 손실난 종목은 끝까지 들고 갑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하지 않나요? 원래는 수익난 종목을 오래 들고 가고 손실난 종목을 빨리 정리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요? 본문. 사람들은 수익이 나기 시작하면 불안해집니다. 10% 수익이 나면 지금 팔아야 하나? 20% 수익이 나면 혹시 다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동안 고생한 시간이 생각나고 수익이 사라질까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결국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팔고 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만 더 들고 있을걸. 반대로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곧 오르겠지. 잠깐 조정이겠지. 좋은 회사인데 괜찮겠지. 하지만 손실이 커질수록 팔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손실을 인정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것보다 손실을 인정하는 것을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0%일 때 못 팔고, 마이너스 20%일 때도 못 팔고, 마이너스 30%가 되면 오히려 물을 탑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본전만 오면 팔아야지. 하지만 시장은 우리의 마음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평단가도 모르고, 내 손실도 모릅니다. 주가는 그냥 움직일 뿐입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는 이상한 일이 발생합니다. 잘 가는 종목은 빨리 팔고, 안 가는 종목은 오래 들고 갑니다. 결국 강한 종목은 놓치고, 약한 종목에 돈이 묶이게 됩니다. 마무리. 어느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주식은 종목과 싸우는 게임이 아니라, 감정과 싸우는 게임이라는 것을. 수익이 났을 때는 탐욕을 조심해야 하고, 손실이 났을 때는 희망을 조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손실 종목에 희망을 걸고 수익 종목에는 불안을 느낍니다. 하지만 성공한 투자자들은 반대로 생각합니다. 손실은 관리하고 수익은 키웁니다. 관역명중 마지막 한마디.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비용은 손실이 아닙니다. 감정 때문에 원칙을 버리는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올라가는 그래프 다음 이야기. 왜 사람들은 본전만 오면 팔려고 할까? 불. 슬레이트 왜 사람들은 본전만 오면 팔려고 할까? 주식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본전만 오면 바로 팔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수익이 나면 더 갖고 싶어 하고 손실이 나면 본전만 기다립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본전에 집착할까요? 사실 시장은 내 평단가를 모릅니다. 내가 얼마에 샀는지 모르고 내가 얼마를 잃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투자자들은 이상하게도 본전이라는 숫자에 묶여버립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0만 원에 산 주식이 7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손실은 마이너스 30%입니다. 그런데 투자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9만 원까지만 오면 팔아야지. 본전만 오면 무조건 정리해야지. 다시는 이런 종목 안 한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본전일까요? 회사는 본전을 모르고 시장도 본전을 모르는데 왜 우리는 본전에 집착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손실을 인정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주식을 팔면 손실이 확정됩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 판단이 틀렸구나. 이게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돈보다 자존심이 더 아픈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손실을 인정하는 대신 희망을 선택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언젠가는 오르겠지. 좋은 회사인데 괜찮겠지. 그러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어느 날 기적처럼 주가가 본전 근처까지 올라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몇 달, 몇 년, 심지어 더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수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성장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살았다. 그리고 바로 팔아버립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본전은 시장이 만든 가격이 아닙니다. 내가 만든 가격입니다. 시장은 앞으로 오를지 내릴지만 중요할 뿐입니다. 본전은 투자자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좋은 투자자들은 본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회사가 좋아졌는지, 실적이 좋아졌는지, 수급이 좋아졌는지, 차트가 좋아졌는지를 봅니다. 반대로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보지 않고 과거를 봅니다. 본전이라는 과거에 묶여서 현재와 미래를 놓쳐버립니다. 저도 예전에는 본전만 오면 팔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본전은 시장의 기준이 아니라 내 감정의 기준이라는 것을. 주식 시장은 본전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곳이 아닙니다. 확률이 높은 곳에 머무르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종목을 새로 산다고 해도 내가 살 것인가? 이 질문입니다. 만약 다시 산다면 보유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다시 사지 않을 것이라면 보유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본전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시장은 본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투자자는 본전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올라가는 그래프 다음 이야기. 왜 사람들은 물타기는 쉽게 하고 손절은 어려워할까? 불 막대 그래프.